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주식시장이 갈팡질팡합니다. 이게 금리에 대해서 좀 무뎌졌나 싶으면 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금요일이거든요. 현재 녹화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여파를 받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다음 달에 열릴 FOMC에서 금리를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예상했던 0.25%가 아니고 0.5%의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용지표들도 좋게 나오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시장 공감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팩트 체크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흐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올라오고, 코스닥이구나.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요. 그리고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다소 안정을 받나 싶었던 이제 1월에서 2월 넘어오는 단계였는데 2월달 들어서면서 정체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안 좋아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금리와 관련될 수 있는 동향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 일부 실적들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등락만 거듭을 했습니다. 이날 있었던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장에 있었던 조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아직까지 뭐 단기 방향성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동안 금리 인상은 뭐 지속될 수도 있지만 뭐 3월까지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지만 속도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은 없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 0.25를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니까는 이거는 아직 지금 한 달도 더 남은 FOMC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소 두려움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환율 시장 동향에서도 이것을 반영을 합니다. 환율 시장, 그러니까는 채권 시장 동향 금리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보면은 좀 비례가 맞아요. 환율이 종합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좀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급등세로 돌아섰죠. 환율이.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제 인플레이션보다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심리적인 여파가 그대로 작용을 하고 오늘 그것을 또 그만큼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자, 환율을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환율을 볼 때 어때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은 팔지요. 환율이 올라갈 때는. 그쵸? 환차익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불리하니까.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외국인들 보시면 어때요? 환율이 그렇게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데도 팔고 있지 않죠. 하루 팔았어요. 15일날. 그리고 특히 오늘은 환율이 많이 뛰었는데도 1195원 순매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팩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코어 CPI거든요. 근원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원 물가 지표가 이번에 나온 게 물론 예상치보다야 높지만은 추세적으로 이건 이미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는 낮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나 소매 판매 같은 내수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본다면은 경제 상황은 괜찮은데 물가 지표는 작년 최악의 상황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연준 위원들은 말을 세게 하고 다니는 걸까?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나스닥 지수 볼게요. 최근에 이런 뭐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FOMC에서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었고, 이달 FOMC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때요? 시장이. 특히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테슬라 주가를 유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뭔가 자산 가격,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투기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 테슬라 주가가 오른다고 좀 간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와 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하니까 뭔가 뭐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솔직히 그래요. 연준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부분을요. 자산 가격 버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건 뭐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동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연준 위원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0.25%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물가지표 나오는 거에서 50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건 오바예요. 아마도 급격하게 뭐 유가가 오른다든지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뛰지 않는 한 25베이스 포인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팩트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팩트만 놓고 봤을 때 경제 상황이 좋고 물가 지표는 내려오고 있는 게 팩트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을 사야지 맞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운 거지만 주가 오르는 걸 연준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은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물가 지표에 들어가요. 주가가 뛰어버리면 물가가 안 잡힐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팩트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연준이 팩트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구두 개입을 하더라도. 이런 점들 놓고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 좀 상기가 되기 때문에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지 맞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지만은 이게 시장에서 흡수가 될 거고 어떤 또 다른 의견도 나올 겁니다. 결정적으로 물가는 낮아지고 있고 경기 동향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흡수가 되면서 퍼지겠죠. 그러면서 다음 달 FOMC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다음 달 FOMC까지 크게 시장이 오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 추세 전환에 성공한 시장이 갑자기 추세를 돌려서 하락 추세로 갈 만한 요인도 지금은 없어요. 경제 상황이 좋은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식시장이요.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좀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오히려 조정이 있다면 조정을 노릴 만도 하다는 겁니다. 조정을 노려서 살만한 종목들 두 종목 정도 좀 눈에 들어와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너무 이슈가 되었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고점을 달성하고 다시 좀 하락을 했죠.
7%대로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은 올해 주가가 그렇게 올라도 10배의 PER, 내년의 실적 기준으로는 한 5배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PER 10배 수준에 머문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자기 가격을 찾아갈 때는 PER 20배 이상 끌어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할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드디어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가격대를 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우리는 좀 매력이 있다. 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올라가네요. 언제 올라가나 했는데 금방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유형에서 나무가라는 종목이 한 종목 있는데 이 종목도 조정인데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죠. 상승 추세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적 동향 보시면은 5배의 PER을 적용받고 있고 실적은 계속해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5천억이 넘는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 정도의 PER. 근데 상승 추세에 올라 있다. 이런 종목이 간다는 거예요.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도 PER이 낮아요. 그런 종목들은 많이 가거든요. 이런 종목들 주목해보자. 조정을 이용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그래서 오늘 나무가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렇게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